늙은 피리 연주자 프랑스의 마마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프랑스의 마마이는 가끔씩 내 집으로 찾아와 설탕과 향료를 넣은 포도주를 밤을 새우면서 함께 마시곤 했죠. 그런데 프랑스의 마마이가 며칠 전에 나에게 한 가지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한 20년 전에 내 물레방앗간에서 일어났던 일이라는 것입니다. 나는 그 이야기에 감동을 크게 받았습니다. 나는 그 이야기를 프랑스의 마마이에게 들었던 그대로 여러분에게 해드리려고 합니다. 잠깐이라도 괜찮으니 한번 상상해 보세요. 아주 향기로운 포도주 단지를 앞에 놓고 그 피리 연주자가 직접 하는 이야기를 듣고 있다고 말입니다. 이보게, 우리 고장이 옛날에도 이렇게 조용하고 활기 없는 곳은 아니었다네. 노랫소리조차 들리지 않는 쓸쓸한 곳이 아니었지. 옛날에 이곳은 밀가루를 사고 파는 거래가 아주 활발한 곳이었어. 사방백리 안팎의 농부들이 밀을 빻으러 우리 마을로 오곤 했지. 그런 덕분에 마을 주위의 언덕들은 방앗간들로 빼곡했어. 그래서 어느 쪽을 쳐다보아도 북서풍의 힘을 받아 부지런히 돌고 있는 방앗간의 풍차 날개를 볼 수 있었지. 물론 밀자루로 싣고 언덕을 오르내리는 당나귀 행렬도 볼만했어. 일주일 내내, 아니 하루 종일 당나귀를 재촉하는 채찍 소리와 풍차 날개가 바람에 돌아가는 소리, 방앗간 일꾼들이 일하며 흥얼거리는 소리가 산 아래 위로 신나게 울려 퍼졌다네. 심지어 그런 모습들을 보기 위해 일요일만 되면 사람들이 놀러 오기도 했어. 그러면 마을 사람들은 그들을 반갑게 맞아주고 포도주를 대접했지. 그뿐만이 아니었다네. 이곳 방앗간의 안주인들은 늘 고운 레이스가 달린 전통 모자를 쓰고 금 십자가 목걸이로 화려하게 치장을 해서 마치 여왕처럼 아름다워 보였어. 내가 피리를 불면 모든 사람들이 달려나와 늦은 저녁까지 전통 춤을 추며 흥겹게 놀았다네. 이제 이해하겠나? 그때만 하더라도 이 마을은 늘 흥겨운 노랫소리와 기쁨이 넘쳐나는 곳이었단 말일세. 그런데 어떻게 하다가 이 마을이 이토록 쓸쓸해진 것일까? 도시에 사는 망할 놈들의 녀석들이 타라스콩으로 가는 길목에 증기방앗간을 세우면서부터 일세. 녀석들의 증기방앗간은 아주 근사하고 최신식의 것이었어. 그래, 어떻게 되었겠나? 사람들은 우리 마을에 풍차방앗간을 버리고 그 증기방앗간으로 몰리기 시작한 거야. 물론 처음에는 우리 마을의 방앗간 사람들은 일거리를 빼앗기지 않으려고 무던히 애를 썼다네. 하지만 헛수고였어. 도무지 증기방앗간을 당해낼 재간이 없었던 거야. 결국 우리 마을의 방앗간들이 하나둘 문을 닫기 시작했네. 나중에는 밀을 싣고 오가는 당나귀도 보기 힘들어졌고, 생활이 어려워진 방앗간의 안주인들은 장식용으로 쓰던 멋진 금 십자가 목걸이까지 팔아야 했지. 물론 더 이상 포도주를 대접하는 집도 없었고, 파랑돌이라 불리는 전통 춤을 추는 사람도 보이지 않았어. 바람이 아무리 거세게 불어도 더 이상 방앗간의 풍차는 돌지 않았지. 심지어 어느 날에는 관리들이 나타나 낡은 방앗간을 모두 부숴버리고 그 자리에 포도나무와 올리브나무를 심었지 뭔가. 하지만 단 한 곳만큼은 이 어마어마한 재앙을 피해 꿋꿋하게 버티고 있었다네. 증기방앗간이 일거리를 모두 빼앗아갔고, 그 때문에 다른 방앗간이 모두 없어졌지만 한 오래된 방앗간만은 여전히 풍차를 돌리고 있었지. 그곳은 다름 아닌 코르니유 영감의 방앗간이었다네. 그래, 지금 우리가 이야기를 나누며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 바로 이곳이지. 코르니유 영감은 60년 동안이나 방앗간 일을 해왔다네. 영감은 그것을 아주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있었어. 그래서
증기방앗간이 생겨나자 펄쩍 뛰며 화를 냈다네. 코르니우 영감은 일주일 동안이나 꼬박 마을을 돌아다니며 외쳤지. 증기방앗간에서 간 밀가루 때문에 프로방스 사람들 모두가 독에 중독될 것일세. 그러니 그런 곳에는 절대 얼씬거리지 말아야 한다는 거야. 놈들은 증기를 이용해서 빵을 만들고 있다고. 증기는 바로 악마의 숨결이야. 악마가 내뿜는 숨이라고. 하지만 나를 봐. 나는 성스러운 하느님의 숨결은 북서풍으로만 밀을 빻고 있잖아. 코르니우 영감은 풍차방앗간을 칭송했지만 사람들은 영감의 말에 크게 귀를 기울인 눈치가 아니었어. 그러자 영감은 더욱 화가 났고 끝내는 풍차방앗간에 들어박혀서 혼자 짐승처럼 살기 시작했지. 영감에게는 15살짜리 손녀가 있었는데 영감은 그 애조차 곁에 두고 돌보려 하지 않았다네. 손녀인 비베트의 엄마와 아빠는 일찍 세상을 떠나 혈육이라고는 오직 그 애뿐이었는데도 함께 사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다는 말이지. 결국 비베트는 마을의 한 농가에 머물면서 스스로 생계를 해결해야 했어. 이 집, 저 집을 돌아다니며 가을 거지를 거들고 누에도 쳤지. 올리브 열매도 땄고 온갖 허드렛 일을 다 해야 했던 거야. 물론 그렇다고 영감님이 비베트를 아예 내팽개쳐둔 것은 아니라네. 나름대로는 아주 끔찍하게 손녀를 생각하고 있었단 말이지. 이를테면 영감은 햇빛이 쨍쨍 내리쬐는 여름날에도 이따금씩 먼 길을 걸어 손녀를 보려고 농가를 찾아가기도 했으니까. 그렇게 힘들게 손녀를 찾아가서는 아이의 두 손을 잡고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는 모습을 여러 사람이 보았다는군. 사람들은 처음에 코르니우 영감이 비베트를 농가에서 자라도록 내버려둔 것은 돈을 아끼기 위해서라고 생각했었다네. 물론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한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었어. 비베트는 이 농장 저 농장을 떠돌며 농장 주인들의 난폭한 손길에 시달려야 했고 양치기들은 그 어린아이에게 거친 농담을 하며 놀리기도 했단 말이야. 그런 일들은 어린 비베트에게 무척이나 비참한 일이었지. 그러니 코르니우 영감이 마을 사람들 눈에 그렇게 보인 것은 당연한 일이 아니겠는가. 게다가 이전까지는 마을 사람들의 존경을 한 몸에 받던 영감이 이제는 떠돌이나 입는 누더기를 걸치고 해진 모자를 쓰고 다녔으니 한편으론 안타깝기도 했겠지. 그래, 영감은 주일에 미사를 보러 성당에 나오기는 했지만 그때마다 사람들은 불편했어. 우리같이 나이 든 사람들이 보기에는 그 차림새가 참으로 민망했지. 그런 우리의 시선을 느꼈는지 영감도 성당에 들어오면 우리와 함께 앉지 않았어. 영감은 항상 뒤쪽의 자리에 가서 가난한 사람들과 함께 어울리고는 했다네. 깜빵할 뻔했는데 코르니우 영감에게는 정말로 이해할 수 없는 것이 꼭 한 가지 있었어. 그건 우리 마을 사람들에게는 아주 중요한 일이었지. 다름이 아니라 마을 사람들이 더 이상 영감에게 밀을 빻으러 가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영감네 방앗간 풍차날개는 여전히 예전처럼 돌고 있다는 거야. 게다가 저녁 때가 되면 마을 사람들은 가끔씩 영감이 밀을 가득 담은 자루를 짊어진 당나귀와 함께 지나가는 것을 볼 수가 있었다는 거지. 그래서 농부들은 이렇게 인사를 했어. 안녕하세요, 영감님. 방앗간은 여전히 잘 돌아가고 있나요? 그러면 코르니우 영감은 아주 유쾌하고 힘찬 목소리로 대답했지. 물론이세. 내 방앗간은 결코 멈추는 법이 없어. 아직은 일거리가 떨어지지 않았으니 얼마나 다행인가. 그렇게 말하고는 껄껄 웃었는데 우리가 어디에서 그런 일거리가 들어오는지를 물으면 낮은 목소리로 이렇게 대답했어. 쉬, 함부로 입을 놀리지 말게. 실은 외국 사람들과 거래하고 있다네. 그 말에 마을 사람들은 더 이상 물어볼 게 없었어. 사실 더 궁금했지만 사람들은 코르니우 영감의 방앗간에 들어가 볼 생각은 꿈도 꾸지 못했다네. 하긴 코르니우 영감의 손녀인 비베트조차도 들어갈 수 없었으니 부질없는 짓이었지. 방앗간 문은 늘 굳게 닫혀 있었고
커다란 풍차 날개는 늘 돌아가고 있었어. 물론 그 옆에서는 노새가 풀을 뜯고 있었지. 말라 빠진 고양이가 창문가에서 햇볕을 쬐며 지나가는 사람들을 구경하던 모습도 자주 눈에 띄었어. 생각해보게. 이 모든 분위기가 왠지 심상치 않게 느껴지지 않나? 그래서 사람들은 이 비밀투성이의 풍차방앗간에 대해서 말들이 많았어. 저마다 코르니우 영감의 비밀을 풀어보려고 무던히 애를 썼지. 하지만 거의 뜬 소문뿐이었어. 이를테면 이런 소문 말이야. 저 영감의 방앗간 안에는 밀을 담아놓은 포대보다 돈을 담아놓은 포대가 더 많대. 하지만 읽고 모든 비밀이 밝혀졌어. 그 이야기를 하자면 이렇다네. 어느 화창한 날이었네. 젊은이들이 내 피리소리에 맞춰 춤을 추고 있었지. 그날 나는 우연히 코르니우 영감의 손녀 비베트와 내 큰아들이 서로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 물론 난 싫지 않았지. 코르니우는 한때 이 마을에서 존경을 받는 이름이었거든. 두 아이가 결혼이라도 한다면 코르니우 가문과 인연을 맺는 것이니 전혀 나쁠 것이 없지 않은가. 게다가 그토록 예쁜 비베트라는 참새가 내 집 안팎을 종종거리며 오가는 모습을 볼 수 있다면 그보다 즐거운 일이 어디 있겠는가. 그래서 나는 이 일을 서둘러 해결하기로 마음먹었네. 그러고는 서둘러 영감의 방앗간으로 달려갔지. 근데 글쎄 이럴 수가 있나? 영감이 나를 어떻게 대했는지 말이야. 그 영감이 나를 이토록 푸대접할 줄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네. 도무지 문조차 열어주려고 하지 않는 거야. 하는 수 없이 나는 잠을 통해 난 틈으로 내가 방앗간에 찾아온 이유를 낱낱이 설명해야 했네. 그러는 동안 고양이가 내 머리 위쪽에 창살 위에 올라앉아서는 끊임없이 울더군. 마치 악마의 숨소리라도 같은 울음소리를 내며 말이야. 그놈마저도 나를 무시하고 있는 것 같았어. 참, 영감이 뭘 했는지 아나? 내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영감은 아주 무례한 말투로 돌아가라고 소리치더군. 이봐, 자네는 그 잘난 필이나 불게. 정 자네 아들을 빨리 결혼시키려거든 저 증기 방앗간에 가서 알아보라는 말이야. 그런 말을 들었으니 나는 피가 거꾸로 솟을 수밖에. 하지만 분별이는 내가 참아야지 어찌하겠나. 난 하는 수 없이 영감을 내버려두고 집으로 돌아왔네. 그리고 내가 코르니 영감에게 당한 일을 아들 녀석과 비베트에게 이야기해 주었지. 하지만 두 아이는 내 말을 믿을 수 없어 하는 것 같았어. 내가 사실이라고 거듭 말하자 아이들은 자기들이 직접 코르니 영감을 찾아가 말해보겠다며 나에게 허락해달라고 간청하더군. 처음엔 말렸지만 허락하는 수밖에 없었어. 그러자 아이들이 기다렸다는 듯이 영감의 방앗간으로 달려갔다네. 아이들이 방앗간에 도착했을 때 코르니 영감은 보이지 않았네. 문을 이중으로 자물쇠를 걸어놓은 채 외출한 모양이야. 하지만 영감은 사다리를 안에다 들여놓고 가는 것을 깜빡한 거야. 사다리가 문 옆에 세워져 있었어. 아이들은 그 사다리를 이용해서 2층의 창문으로 올라갔지. 그리고 안으로 들어갔어. 도대체 코르니 영감이 무엇을 그 안에 숨겨놓았는지 확인해 보기로 했던 거야. 그런데 이게 웬일이란 말인가? 방앗간 안이 텅텅 비어있던 거야. 산더미처럼 쌓여있을 줄 알았던 밀가루 부대는 하나도 없었고 밀알 한 톨도 보이지 않았어. 심지어 벽이나 구석에 쳐진 거미줄 위에도 밀가루가 내려앉은 흔적이라고는 찾아볼 수가 없었지. 아무리 눈을 씻고 보아도 최근에 밀을 빻았다는 흔적 같은 건 어디에도 없었어. 풍차 방앗간이라면 항상 풍기기 마련인 향긋한 냄새조차도 맡을 수가 없었지. 오히려 풍차 방앗 위에는 먼지만 뽀얗게 쌓여 있었고 그 위에 말라비틀어진 고양이가 꾸벅꾸벅 졸고 있지 뭔가. 아래층도 썰렁하긴 마찬가지였어. 오래된 이불이 흐트러져 있는 낡은 침대와 옆에 벽에 걸린 누더기 같은 옷 몇 벌, 계단을 굴러다니는 빵 한 조각이 그 방에 놓인 것의 전부였다네. 방구석에 서너 개의 자루가 보였어. 그 자루에는 자갈과 허연 흙이 들어있었지.
그것은 다름 아닌 깨진 회벽 조각과 백토 부스러기들이었다는 말일세. 자, 이제 코르니 영감의 비밀을 알겠나? 영감은 마을 사람들에게 아직도 자신의 풍차방앗간이 밀을 빻고 있다고 믿게 하려고 저 자루를 노새에게 짊어지게 하여 오솔길을 오르내렸던 것이야. 그래, 맞아. 영감이 밀이라고 싣고 오가던 것은 바로 부서진 옛 방앗간의 폐기물들이었어. 그렇게 해서라도 풍차방앗간의 명예를 지키고 싶었던 것이지. 아, 불쌍한 코르니유 영감. 사실 영감도 증기방앗간의 일거리를 빼앗긴 지 한참이 지났던 거야. 늘 풍차나기에는 돌아가고 있었지만 방안은 헛돌고 있었던 것이지. 아이들은 눈물을 흘리면서 돌아왔네. 그리고 내게 모든 것을 이야기해 주었지. 아이들의 말을 듣고 나는 가슴이 찢어지는 줄 알았네. 나는 즉시 달려나가 마을 사람들에게 그 이야기를 해주었네. 그리고 말했지. 우리가 모을 수 있는 밀을 최대한 많이 모아서 코르니유 영감에게 가져다 줍시다. 그러자 마을 사람들도 고개를 끄덕이고 밀을 모아 당나귀에게 실어 코르니유 영감의 풍차방앗간으로 향했지. 그런데 이게 웬일인가? 영감의 풍차방앗간이 활짝 열려있는 것이 아닌가? 그리고 문 옆에서는 코르니유 영감이 흙부대를 끌어안고 울고 있는 거야. 왜냐고? 방금 전에 누군가 자신의 방앗간으로 들어와 비밀을 눈치챈 것을 알았기 때문이지. 영감은 그것이 슬펐던 거야. 이 초라한 꼴이라니. 이젠 죽어야겠지. 이 방앗간이 온 동네 사람들에게 놀림감이 되었으니. 코르니유 영감은 그렇게 말하면서 정말 슬프게 울었다네. 자신의 방앗간을 온갖 이름으로 부르면서 마치 진짜 사람에게 하듯이 말을 걸면서 말이야. 바로 그 무렵에 밀을 실은 마을 사람들의 당나귀들이 방앗간 앞에 도착하기 시작했어. 우리는 주저앉아 있는 영감을 향해 크게 외쳤지. 옛날 이 방앗간에 수많은 사람들이 드나들 때처럼 말이야. 이봐요! 거기 방앗간 코르니유 영감님! 이봐요! 이봐요! 그리고 사람들은 앞다투어 밀가루 부대를 방앗간 앞에 쌓기 시작했지. 그러자 잘 익은 금빛의 밀알들이 부대에서 쏟아졌어. 그것을 본 코르니유 영감은 울음을 뚝 그쳤다네. 그리고는 놀란 듯 눈을 크게 뜨고 쏟아진 밀 알갱이를 주워 담으며 말하더군. 밀이다. 이렇게 잘 익은 밀은 처음이야. 우리는 코르니유 영감의 얼굴이 금방 환해지는 것을 알 수 있었어. 우리도 덩달아 기분이 좋았지. 영감이 우리를 돌아보면서 말했어. 나는 자네들이 다시 돌아올 줄 알았어. 증기방앗간 놈들은 전부 도둑놈들이거든. 우리는 영감이 무척 자랑스러웠다네. 그래서 영감을 아주 성대히 마을로 모셔가려 했지. 하지만 영감은 고개를 젓다군. 아닐세, 아니야. 그보다 먼저 내 방앗간에 먹이부터 주어야지. 저놈은 아주 오랫동안 굶었거든. 입에 아무것도 대지 못했단 말일세. 그렇게 말하고 영감은 부산스럽게 움직였어. 밀이 담긴 부대를 열고 방아를 살펴보기도 하면서 말이야. 우린 그런 영감의 모습을 보면서 눈물이 났다네. 그런 동안 밀알은 풍차 방아에 빠져 고운 가루를 날리기 시작했지. 우리는 비로소 그동안 우리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알 수 있었어. 그래서 다짐을 했지. 영감에게 끊임없이 일감을 주기로 말이야. 물론 그 다짐은 오래도록 지켜졌네. 하지만 오랜 세월이 흐른 뒤 어느 날 코르니유 영감이 세상을 떠나자 결국 우리의 마지막 풍차방앗간도 멈추었지. 이번에는 잠시 동안이 아니라 아주 영원히 말일세. 안타깝게도 영감의 풍차방앗간을 물려받으려 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거든. 뭐 어쩌겠는가. 이 세상 모든 일에는 끝이 있는 법 아니겠나. 로은강을 거슬러 올라가던 배들이 지나가는 것처럼 마을에 있던 지방법원이나 큰 꽃을 수놓은 외투가 유행하던 시대가 지나간 것처럼 풍차의 시대도 지나가고 말았지. 우리도 이제는 그 사실에 익숙해질 수밖에 없을 것일세.